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딴맨입니다. 승무패 14회차 유로파 컨퍼런스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 14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13회차는 역배 세계 중배 세계로 이변 다수판이었지만 역시 뭉딴 예상대로 1등이 두 분만 나오며 각 18억 7천여만 원의 독식 회차에 가까운 대박 회차가 되며 인생 역전 회차가 되었고요. 뭉딴 멤버십은 10개 적중하며 아쉬움이 남았는데 2월과 독식에 대한 전체 판세는 현재 4회차까지 적중하고 있어 나름 자부심은 느끼고 있고요. 13회차 제 픽에 4-5개 본인 픽을 잘 선택하셨다면 적중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번 매치와 13번 매치의 유벤투스 홈패, AC밀란 홈패가 독식 회차를 만들었다고 보이고요. 이번 승무패 14회차 판세로 보면 유로파와 컨퍼런스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들로 14경기 배당이나 현재 구매율이 모두 홈팀의 우세로 몰려있어 원정 승리나 무승부를 잡아내기를 해야 되는 회차로 보입니다. 묵단픽에 본인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카페 가입도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피오렌티나 대 야기엘로의 매치입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에서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야기엘로냐를 3대0으로 크게 이겼고요. 이 경기는 경기 주도권과 득점 효율 모두 좋았고 특히 중원에서 만드라고라가가 활약하며 경기 템포를 잡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비에서 꾸준히 실점을 허용한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반면 야기엘로냐는 대회 내내 꽤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해왔지만 최근 경기에서 공격 임팩트가 떨어지고 빈공을 보이며 강하게 나서기보다는 틈을 노리는 역습이 주요 전술인데요. 1차전에서 골을 넣지 못한 건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매치의 변수라고 하면은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3점 이상 패하지 않는 이상 16강 진출이 확실한데요. 다만 피오렌티나가 리그 강등권에 가깝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을 걸로 보여 그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피오렌티나의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삼순스포 대 스캔디아의 매치입니다. 삼순스포는 최근 1차전 원정에서 스캔디아를 1대0으로 잡았고 그 경기에서도 볼 점유와 슈팅 모두 우위를 점했고요. 특히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기회를 많이 만든 점이 강점으로 보이고 다만 마무리가 아주 정교하진 않아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반면 스캔디아는 홈에서 수비 조직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득점력이 떨어지는 흐름이라 1차전에서도 골을 넣지 못한 게 부담이고요. 반격 기회는 있겠지만 결정력 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원정 역시 쉽진 않겠고요. 이번 매치 더 아니면 뭐가 되겠는데요. 초반부터 밀어붙일 스캔디아가 이런 실점을 한다면 다득점의 경기도 될 수 있고 혹 초반에 삼순 스포르가 실점을 한다면 의외의 경기도 될 수 있는 매치입니다. 삼순 스포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2차전 첼레 대 드리타의 매치입니다. 첼레는 1차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흐름이 좋았고요. 전반에는 주도권과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선제 2골을 넣었고 후반화도 침착하게 경기를 관리한 점이 장점이고요. 드리타는 홈 경기에서 종료 직전까지 따라붙으며 2골을 넣는 집중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원정에서 경기 주도권을 빼앗길 걸로 보이고요. 실점이 많았던 건 약점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치 역시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들이타가 도 아니면 모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선제골이 홈팀이 터진다면 다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초반 선제골이 승패의 결과를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첼레의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리에카와 오모니아의 매치입니다. 리에카는 1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하면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경기 내용은 볼 점유가 거의 비등비등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승리를 가져온 경기였고요. 오모니아는 1차전에 득점은 없었지만 슈팅 숫자와 유효 찬스를 만들어낼 만큼 공격 전개력과 압박 강도가 장점이고 다만 결정력 부족이 1차전 패배의 원인이 된 걸로 보이고요. 변수는 오모니아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선제골을 뺐을 경우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리에카가 크로아티아 자국 리그에서도 평균 실점률이 1.09로 그렇게 높지 않아 쉽게 골을 내주진 않을 걸로 보이고 이번 원정에서 오모니아가 마무리를 해낼지가 또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리에카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리그 페렌츠바 대 루도고레츠의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페렌츠는 조별리그 포함 여러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직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면서 수비 집중력 유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반면 루도는 전통적으로 몸싸움과 역습전이 빠른 팀인데 1차전 승리로 분위기를 잡았고 수비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공격 템포가 다소 단조롭고 결정적인 마무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 득점 면에서 기복이 좀 있고요. 양팀의 상성을 보면 2승 2무 1패로 페렌츠바로스가 앞서 있는데요. 그래도 1차전 승리한 루도로서는 1차전 우위를 살려 원정에서 수비의 무게를 둘 걸로 보이고 페렌츠로서는 초반부터 밀어붙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1차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페렌츠가 초반부터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공격 득점이나 실점의 스탯을 봤을 때 루도고레츠가 좀 앞서 있어 무를 바치고 승패를 가르든지 승패로 나눠야 할 매체인데요. 페렌츠 바로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풀젠 대 파나티나이코스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 2대2 무승부를 했었고요. 상성 두 경기에서도 이 무승부로 아직 승패를 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매치 배당 흐름을 기준으로 배팅 포인트를 보면요. 풀젠이 홈에서 무승부 포함 무패 쪽이 안정감이 있고 두 팀 모두 골 찬스는 만들겠지만 경기 템포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다득점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런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로 선방한 풀젠이 이번 홈 경기에서도 역시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요. 모든 스탯들이 비등비등해서 선제골이 승리의 골이 될 걸로 보이고요. 무를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입니다. 풀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츠르베나 지베지다와 릴 OSC의 매치입니다. 츠르베나는 최근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1차전에서도 릴을 1대0으로 꺾는 승리를 하면서 승점 우위를 가져갔고 경기력 자체에는 물 흐르듯 조직적이고 빠른 역습 기회에서 집중력이 강한 편이고요. 반면 릴은 올 시즌 공격에서 결정력 기복이 크고 리그에서도 부진한 모습이 자주 보였고요. 1차전 역시 홈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안 되며 고전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번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릴이 원정이지만 전진 압박을 강화하며 선취골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
트르베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평균 실점이 0.21로 짠물 수비를 하고 있어 쉽게 골을 내줄 걸로 보이진 않고요. 트르베나 지베지다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슈투트가르트 대 셀틱의 매치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1차전 원정에서 4대1로 크게 이기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전방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살아있었고 실점도 적은 편이라 이번 매치도 자신감을 가지고 홈 경기에 임할 걸로 보이고요. 셀틱을 홈에서 4대1로 패하며 수비의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마무리도 아쉬웠고 조직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직전 리그에서도 하이버니에 2대1로 홈에서 패하며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고요. 이번 매치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매치 후 리그에서 볼프스부르크와의 홈 경기가 있고 셀틱은 리그 3위인데 리그 2위 레인저스 원정이 잡혀 있어 다음 경기를 고려해도 셀틱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셀틱은 리그 경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먼 거리 이동 또한 부담이 되겠고요. 슈투트가 1차전 대승을 계기로 역시 로테이션을 돌리겠지만 부담감은 없는 경기로 모든 여건에서 유리한 슈투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알크마르 대 FC 노아의 매치입니다. 알크마르는 1차전 원정에서 노아에게 1대0으로 뜻밖의 패배를 당했는데요. 볼 점유율은 7대3으로 일방적으로 앞섰지만 결정력 부족과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반면에 노아는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번 매치 알크마르가 홈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1차전에서 리드를 허용한 만큼 초반부터 공격을 강화할 걸로 보이고 홈에서 강한 알크마르로서는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알크마르가 초반에 빠른 선제골을 뽑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선제골이 없다면 무승부도 가능한 매치인데요. 노아의 장점이라면은 리그 휴식기로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만 리그를 병행하는 알크마르가 체력적 변수, 즉 원정이 아닌 홈이기 때문에 그 변수는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알크마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로잔스포 대 시그마의 매치입니다. 로잔스포는 1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리그에서도 최근 6경기 승리 없이 무패를 반복하고 있어 최근 흐름이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반면 시그마는 1차전 점유율 높은 공격 전개로 슈팅 숫자도 우위를 보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고요. 슈팅 숫자는 무려 3배에 가까웠는데 마무리가 아쉽다는 것은 그만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는 건데요. 홈에서 승리의 기회를 놓친 시그마로서는 과연 원정에서도 홈만큼의 경기력을 보일지가 관건이고 로잔스포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걸로 보이는데요. 로잔스포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행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매치입니다. 1차전 행크는 디나모 원정에서 3대1로 크게 이겼고요. 행크가 역습과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흔들며 임팩트가 있는 공격력을 보여줬고 조직적인 공격 템포가 강점이었고요. 반면에 자그레브는 점유율은 조금 높았지만 결정적 슈팅이 적고 수비 실수가 나와 고전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변수는 디나모가 초반 압박으로 선제골을 뽑아낼 수 있느냐인데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디나모이기에 다음 리그 경기도 홈 경기로 조금의 여유가 있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올인할 걸로 보이고요. 행크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위를 달리며 부진한 모습인데요.
직전 경기 리그에서도 홈에서 리에주에 3대0으로 패하며 3연승이 끊겼습니다. 2점 차의 여유가 있는 행크로서는 수비만 잘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력하기에 일부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 로테이션이나 전술이 이번 매치 먹힐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행크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2차전 셀타 비고 대 PAOK 매치입니다. 셀타는 올 시즌 유로파 리그 포함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라리가에서도 이래저래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데 유럽 대회에서는 강한 공격진과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PAOK와의 1차전에서도 원정인데도 2대1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 PAOK는 그리스 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과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공격 마무리에서 변수였고, 직전 1차전을 보면 슈팅이 2개, 유효 슈팅 하나로 점유율을 53%까지 가져간 거에 비하면 슈팅 숫자가 너무 부족했는데요. 이번 경기 변수라면은 PAOK가 원정에서 공세적으로 나와 선제골을 먼저 뽑을 수 있느냐인데, 초반 리드를 잡지 못한다면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되겠습니다. 셀타 비고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볼로나 대 SK 브라네의 매치입니다. 볼로나는 1차 원정에서 브란을 1대0으로 이겼는데요. 일찍 선제골을 잡으며 이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승리하는 모습이었고, 원정 경기에서 점유율을 33대 67로 밀렸지만 역시 수비에 일가견이 있었던 볼로냐입니다. 반면에 브라는 높은 주도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결정적 마무리 부족으로 골을 넣지 못했는데요. 원정에서도 골 결정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고요. 리그 휴식기라 경기 감각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볼로냐가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할 걸로 보이는데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우선인 볼로냐로서는 무리한 공격은 할 걸로 보이진 않고요. 그래도 불안한 리드보다는 결과를 낼 걸로 보는 볼로냐입니다. 볼로냐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 노팅엄 포레스트와 페네르바체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1차전 원정에서 페네르바체를 3대0으로 꺾으며 완승을 거두어서 매우 분위기는 좋고요. 공격과 수비가 균형 있게 맞물리며 골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 상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이 장점으로 특히 새 감독 아래 팀의 응집력이 올라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반면 페네르바체는 1차전에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았는데 슈팅이 3개뿐이 안 되는 결정적 마무리와 실점 관리에서 약점이 드러났고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노팅엄이 리그에서 현재 17위로 강등권과 멀지 않아 리그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요. 과연 감독 교체 후 리그에서도 반등을 보일지가 관건인데, 이 다음 경기가 브라이턴 원정 경기로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페네르바체는 현재 리그 2위로 8경기 무패로 리그 성적은 최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플레이오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전처럼 페네르바체가 볼 점유율도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매치이고요. 노팅엄은 최근 리그에서도 4경기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 리그에 집중해야 할 걸로 보이고, 이번 매치 3골 차의 여유가 있어 한두 골 차 패배는 다음 라운드 진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수비에 무게를 두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노팅엄의 무합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